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의 반등이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랐지만 코스피가 8%, 코스닥이 4%, 거기다가 코스닥은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잘 갔던 반도체가 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그룹주 로봇, 반도체, 뭐 우주항공 조금 뭐 요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와 주도주의 쏠림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간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던 제약바이오,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2차 전지들의 반등이 두 번째. 그래서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시장이었다.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저평가, 코스닥은 고평가가 맞지만 주가의 움직임 탄력으로 봤을 땐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워낙에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만 갔던 시장에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코스닥이 좋아질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정말 기분 좋지만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는 조금만 지켜보자. 네, 조금만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장을 끌어올린, 어제부터 반등이 끌어올린 이유는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인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를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본인들의 그 기관 쪽에, 아시아 증시 쪽에 코리아 증시를 할 수 있는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중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매도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 20%대까지 올려줬는데 지수가 너무 올라오고 특히나 대형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네, 비중을 지켜야지 포트가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매도할 예정 금액이 150조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5% 비중을 늘리겠다, 조정을 하겠다라는 보유한도 높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독기사, 매일경제 단독기사로 어젯밤에 나와서 비슷한 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매일경제급의 일면지에 단독기사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난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좀 부담이 됐던 부분, 국민연금이 매도, 대량 매도의 부분에 대해서 한시름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게 컸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팍스경제 TV를 트래킹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국민성장펀드 이거 인기 엄청 많을 거라 그랬죠. 예, 이게 국가가 20% 손해를 감수해주고, 물론 5년 동안 그 현금을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현금을 빼지 못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익을 주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은행보다 나은 거예요. 펀드에 펀드 상품인데 일단은 1차 마감이 끝났고 2차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잘 될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잘 될지 몰랐고요. 국민성장 펀드,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성장, 국민의 성장을 위한 펀드 모금을 마련해서 그 모금을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성장 회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주들한테 그 돈을 투입시켜서 기술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주들이 코스피에 많은가요? 코스닥에 많은가요? 네, 코스닥에 압도적으로 많죠. 코스닥은 대부분이 99%가
기술주죠. 가치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2차전지, 기타 등등이 다 올라간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 이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자금이 이제 일단 올인 났고, 그러니까 신청이 올인이 났고, 그 신청 금액이 어쨌든 이제 펀드 자금이 된 거잖아요. 그 자금이 원래 코스피에 별로 안 들어가고 코스닥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그러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테크 기업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더 봐야 된다. 왜냐면 자체적인 이슈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 그룹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의 스페이스X라든지 뭐 이런 자체적인 펀더멘탈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일단은 수급 기대감,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수급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며칠 지켜봐야 된다. 그치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요게 좀 기대가 됐거든요. 요게 연기가 지금 두 번째예요. 스타쉽 V3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V3가 이번에 올라가면 100톤을 싣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발사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주항공이 좀 약해요. 시장 대비해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주항공이 좋았거든요. 예, 쭉 좋았어요. 저는 이제 우주항공 워낙 좋아하니까. 우주항공이 쭉 좋다가 오늘 시장이 좋은데 대비해서 우주항공, 뭐 로봇,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쉬어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에서 실망하면 안 된다. 예, 오늘은 소외된 섹터만 다 올라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경제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그림의 상승이 나왔다는 게 이거예요. 성장했었던 반도체, 우주항공, 뭐 로봇,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약보합 상태로 멈춰준 상태에서 그간 못 갔던 소외주들이 이걸 따라가는 스타일. 예, 완벽하게 따라가진 못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올라와서 키 맞추기를 하면 또 주도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뭐 로봇,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왜 우리 거만 안 올라가지? 우리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또 기다리시면 순환매가 또 옵니다. 지금 시장은 그만큼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심을 하지 마세요. 다만 저번 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처럼 밑으로 떨어질 때는 여전히 가지치기를 하셔야겠죠. 오늘같이 소외 섹터가 올라가는데도 나의 소외 섹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외 섹터는 오늘 올라가봤자 2, 3%밖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꼭 하세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매도하지 말라 그랬죠. 어제도. 그 다음 어제와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를 지금 제가 여기 3번 스타쉽 이 뉴스 빼곤 다 적은 거예요. 국민연금 뉴스, 국민성장펀드 열기 후끈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거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가 또 본 건데, 신용 반대 매매 출회가 3일 동안 3천억이 천선이 됐어요. 기간이 웃긴 게,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부터 1,000억씩 나왔습니다. 8천이 찍히고, 8천이 딱 찍혔잖아요. 아침에 8천이 찍힐 때 B2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날. 네, 그날 들어왔어요. B2라는 건 신용가 있고 신용이 있고 미수가 있거든요. 미수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천이 찍힌 날 롱 포지션으로 미수가 엄청 들어오고 떨어지니까 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 떨어지니까 계속 털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시장에 올라갈 때 B2와 신용, 미수, 그러니까 합쳐서 B2죠. 신용과 미수가 엄청나게 늘었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빈집으로 수급이 비어있으니까 이런 성장펀드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5% 갈 게 10%, 10% 갈 게 20%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신용이 다 털렸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시장에 반등이 되는 포인트는 제가 다 찝어드렸습니다. 3번 뉴스 빼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입니다. 강세업종 제약바이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기다렸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기다리셔라. 꾹 참아라. 대신 추가 매수 타점은 제가 잡을 수가 없죠. 뭐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버티셔라. 왜? 괜찮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의 정말 산업의 한 축으로 가져갈 수 있다. 기존 제약사들 말고, 전통 제약사들 말고 바이오테크 기업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분위기가 좋은 게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오늘 올라가고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떤 게 또 이제 갑자기 겹치냐면 아스코라든지 5월 마지막 주에 또 학회가 많아요. 그러면 원래는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없을 때는 학회에서 무슨 임상 결과 레너톤 초록 연구 초록이 발표가 좋던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2차전지도 맨날 여기 있었죠. 2차전지 맨날 여기 있었죠.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2차전지 올라갔고, 태양광은 저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오늘 올라가서 제가 또 드릴 말씀 없으나, 태양광에 대해서 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태양광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또 얘기가 재탕이 나오면서 태양광들이 오늘 올라가는데, 사실은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 뭐 이런 증착 장비 쪽 말고는 오시아홀딩스랑 하나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태양광이 자꾸 중국 업체들이 걸립니다,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태양광은 차라리 이렇게 장비 쪽을 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양자 컴퓨팅은 저는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가 아닌 경제 TV에서도 왜 올라가는지 이해 못한다라고 용기 있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양자 컴퓨팅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약습적 백화점 내려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가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원래 이제 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되게 좋아했잖아요. 저는 이미 다 매도를 했고, 거기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정도인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이랑 우주항공이 오늘 좀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중심의 로봇이 떨어졌는데, 뭐 떨어진 건가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어제 20% 못해도 15%씩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보합권 아니면 1% 마이너스권은 우주항공이나 로봇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의 반등은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도 워낙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관심 많아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3일 연휴죠. 3일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